자, 1인 가구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 혹시 혼밥, 혼술 이런 거 아시죠? 예, 알죠. 네, 네. 혼자 영화 보기 혼영, 또 혼자 여행하기 혼행 이런 용어들이 광범위하게 통용될 만큼 여가 활동은 물론 의식주까지 1인 영역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의 1인 가구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20, 30% 되는 네, 거 아닌가요? 30%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네. 전체 16,000 가구 중에서 600만 가구.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2047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40%에 이른다고 합니다. 1인 가구를 소재로 한 예능 프로그램이 7년 전에 등장했을 때 참 신선했는데요. 그동안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처럼 가구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거정책, 복지정책 등 대부분의 정책 기조는 4인 가구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1인 가구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종합 패키지를 만들라고 지시하셨고 또 신년 합동 인사회에서도 1인 가구를 세심히 살피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현재 1인 가구 대책 마련은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만 사실 1인 가구 정책은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범부처 간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경제적 관점,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정부가 세밀하고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야 하는 부분이고 또 1인 가구 비중이 40%가 넘는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독일 등 외국 사례도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리가 되신다면 이와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1인 가구 중에 2인 가구로 가면 더 좋을 분들은 빨리 그렇게 되도록 정책을 잘 만들겠고요. 그렇지 않고 1인 가구가 불가피한 1인 가구들은 이 1인 가구라고 해서 홀대를 받는 일이 없도록 좋은 정책을 많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 역사상 가장 뛰어난 스펙을 가지고 있다는 평가와 역사상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이라는 양극의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습니다. 이런 청년들의 어려움을 덜고자 국회가 청년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만들었지만 안타깝게도 또 부끄럽게도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법 통과 전이라도 청년정책 추진이 늦어서는 안 되기에 작년 5월 당정청이 함께 청년정책 로드맵을 논의했고요. 그 결과 국무총리실을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로 하고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 추진단을 지난 7월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국무총리실이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청년 정책은 어느 한 부처가 전담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여러 부처가 협력해서 가장 중요한 국정의 우선 과제로 감당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 총리실에 설치하게 된 거라고 봅니다. 네. 청년기본법에 따르면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또 연도별로도 시행계획을 점검해야 합니다. 또 청년정책에 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리가 되시면 이처럼 청년정책을 총괄하면서 운영하시게 될 텐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도 부과하실 말씀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열정페이 방지법, 또 청년세법 등등 청년 관련 법안들을 많이 제출을 했습니다. 저 스스로. 그런데 뭐 통과는 못 시켰습니다만은 청년의 관심이 많고 청년이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근 통과된 공직선거법이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못지않게 중요한 변화가 만 18세 선거 연령 조정입니다. 전 세계 232개국 중에서 215국이 만 18세의 선거권을 주고 있고 잘 아시다시피 OECD 36개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두가 18세 그리고 심지어 16세의 선거권을 부여하는 국가도 있어서 우리나라는 만 18세 선거권에 막차를 타게 된 셈인데요. 3.1운동의 주역이었던 유관순 열사 나이가 만 16세였고 올해 60주년을 맞는 4.19 혁명 또 40주년을 맞는 5.18 민주화운동의 중심 역시 학생들이었을 정도로 역사적으로 우리 청소년들의 잠재력과 역량은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총선에서부터 이제 선거권을 갖는 고3 학생이 3월생부터 4월 15일생까지니까
아마도 대략 고3 학생의 8분의 1 정도에 해당하는데요. 고3 학 교실의 정치화라는 반발도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평소 학생들을 교복 입은 시민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민주시민의 시민교육에 꽂힌 투표권을 가지게 된 거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를 이끌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민주시민교육이요. 그 어떤 교육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예, 민주시민 교육이야말로 신뢰 사회를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정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현실 정치가 너무 치열하게 싸움을 하는 정치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사실은 서양에서는 18세보다 훨씬 어릴 때부터 정치에 참여하고 정치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도 조금 더 개방적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훈 정책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상 중심의 단편적인 보훈 정책에서 보상과 복지가 어우러지는 사람 중심의 보훈 정책을 추진하면서 큰 변화를 가져왔는데요. 그동안 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고통을 받아왔는데 그분들에게 합당한 보상을 드리고 또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으실 수 있는 환경이 점진적으로 조성되어 있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습니다.